네, 조금 전 JB타임즈에서 전해드린 대로 어제 국회 법사위가 열렸죠. 공수처의 통신조회를 놓고 여야가 아주 거세게 맞붙었는데요. 지금부터 여야 의원 차례로 연결해서 이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국회 법사위 소속인 국민의힘의 전주혜 의원부터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의원님. 일단 좀 본론 들어가기 전에 지금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가 바뀌었습니까? 네, 바뀌었습니다. 어제 윤한홍 의원님에서요. 네. 전재원 의원님으로 바뀌었습니다. 예, 간사가 왜 바뀐 거예요? 국민의힘에서 이제 9월 23일에 상정했던 그 대장동 특검법이 이제 법사위에 회부가 됐는데요. 네. 예, 국민의힘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 특검법 상정이 법사위에서 두 번이나 상정이 안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본인이 책임을 지시겠다. 아, 그래서 그러한 윤한홍 의원이 사임 의사를 밝히셨고, 예. 그게 반영이 되다 보니까 이번에 바뀌게 되었습니다. 아, 배경이 그거군요. 알겠습니다. 네. 자, 통신조회 얘기를 좀 하죠. 불법 사찰이라고 지금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규정하는 좀 근거를 좀 말씀을 해주세요, 의원님. 이게 사찰이냐 이제 아니냐는 결국은 통신조회의 어떤 주어진 한계를 내에서 이루어졌나 아니면 벗어났냐 이거 아니겠어요? 네네. 예, 그런데 이렇게 사건 하나 파헤친다고 야당 전체를 들쑤신 적이 대한민국 정당사에 있었습니까? 없었죠. 이게 어제 김진욱 처장이 밝힌 바로는 이 국민의힘 84명 국회의원 예. 그리고 윤석열 후보 그리고 그 배우자까지 포함해서 다 고발 사주 때문에 이렇게 통신조회를 했다는 건데요. 예. 관련성이 가장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84명의 국회의원 중에서 지금까지 밝혀진 고발 사주 관련자가 없는 거죠. 올 9월 9일에 이 사건이 입건이 됐는데요. 네. 아직까지 결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김웅 의원 같은 경우는 오히려 무혐의 처리, 불기소 처분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러한 목적성을 가진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사찰이라고 규정을 하는 것이고요. 더 심각한 건 사실 언론 사찰이죠. 네. 언론 사찰은 현재까지 드러난 것만 184명, 319건입니다. 네. 그러면 아시겠지만 언론인들은 공무원이 아니죠. 네. 예,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정말 그 사건과의 긴급한 그런 긴밀한 관련성이랄지 네. 아니면 공범 수준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 사실은 통신조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나타난 걸 보면 이성윤 검사장에 대한 황제 수사를 보도한 TV조선 영상팀 예. 그리고 또한 그 법조팀이랄지 어떤 그런 그 공수처에 대한 불리한 기사를 쓴 이러한 언론에 대해서 주로 이루어진 것을 보면 이것은 보복성 수사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래서 좀 그런 면에서 사찰이라고 규정을 하는 것이죠. 좀 나눠서 한번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먼저 야당 의원들 통신조회 건 같은 먼저 좀 그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네. 자, 그 고발 사주 관련해서 김웅 의원이 수사 선상에 올랐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예, 김웅 의원은 그렇습니다. 근데 그리고 그 시점에서 본다면 김웅 의원이 만약에 이걸 받은 게 맞다면 그다음에 당에 어떻게 전달이 됐는가도 중요한 어떤 것때 관심사였었고요. 논란거리였고. 네. 그러다 보니까 김웅 의원의 이제 통신 내역을 보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그 대화가 됐던 번호가 뜨니까 그 사람들이 누군지를 조회해 보는 것은 수사상 할 수 있는 일 아닐까요? 물론이죠. 굉장히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김웅 의원의 고발 사주 관여했다는 것이 작년 2020년 4월 7일이거든요. 예. 그 무렵이죠. 예. 그러면은 당연히 통신조회는 2020년 4월 전후에 김웅 의원에게 전화를 했던 상대방이랄지 네네. 그런 사람을 주로 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그 통신조회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잘 아시겠지만 그 이제 김웅 의원에 대해서는 통신 연장을 발부받아서 거기에 나온 번호를 가지고 이렇게 통신조회를 한 걸로 보이는데요. 예. 통신 그 영장에 나오는 그 통신 거래 내역이 1년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작년 9월 정도부터 네. 김웅 의원과 통화한 것만 지금 통신 영장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작년 4월은 벌써
굉장히 한참 전의 일이잖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제 제기했던 것도 이러한 그 작년 4월 전후한 예. 이러한 번호를 추적해서 통신조회를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 역시 통신조회를 당했는데요. 예. 저는 작년 4월에 규모위원은 알지도 못했습니다. 다 국민의힘 지금 84명 의원들이 국회 작년에 출범을 작년 5월 30일에 했잖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다 5월, 6월, 6월 이후에 다 알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조회 시점이 지금 이제 문제가 된다는 말씀이신 거고. 조회 시점하고 관련성이죠. 사건과의 그렇죠. 관련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예를 들어서 그냥 통신영장을 집행해서 통화 내용을 다소 봤더라도 거기 있는 번호 전부를 통신조회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히려 전화번호와 통신 패턴을 면밀히 분석한 후에 그 시기 그리고 그 상황상 그 사건의 혐의 사실과 밀접한 번호를 추출한 다음에 그 번호의 인적사항을 조회하는 것이 통신조회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윤석열 후보 부부 관련해서는 네네. 그 이제 고발 사주권과 관련해서 이 고발장이 김웅 의원에게 전달되는 즈음에서 네. 윤석열 후보와 대검 간부들 간에 그다음에 네. 어떤 김건희 씨와 이제 다른 뭐 그 검사들 간에 대화가 수시로 있었다는 보도는 이미 나온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 차원에서의 통신조회로 이해를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시기가 문제인 거죠. 그것도 그러니까 똑같이. 이번에 나온 것은 마찬가지로 예. 어떠한 변명을 하더라도 통신영장에 의한 통신 거래는 1년입니다. 1년. 그렇기 때문에 작년 4월 전후에서 나타난 통화 번호를 가지고 조회한 것이 전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야당 대선 후보인 윤석열 후보 그리고 그 배우자인 김건희 대표에 대한 이러한 공수처의 무분별한 통신 조회도 당연히 이것은 의원님, 그 근데 적정성을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 좀 이건 네.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네네. 그러니까 9월부터 조회를 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9월부터라는 건 이제 무슨 근거에서 말씀을 드리냐면요. 네. 이 사건이 이제 입건이 된 것이 올 9월이잖아요. 예. 올 9월이라서 어제 이제 김진욱 처장에게 물어봤습니다만 김웅 의원에 대한 통신 영장을 발부한 적은 있다. 발부받아서 집행한 적은 있다고 그렇게 시인을 했어요. 네. 그런데 그 시점은 본인이 그걸 파악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확인해 줄 수 없다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럼 의원님 지금 9월부터라고 말씀하신 건 근거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거는? 9월 입건 시점이죠. 입건 시점. 입건 시점. 이 사건이 이제 된 것이 9월 9일이고요. 예. 이 사건 고발 사주 사건으로 윤석열 후보가 피의자로 입건된 것이 9월 9일 아니겠습니까? 예. 김웅 의원이 입건된 것은 10월 5일입니다. 그러니까 늦어도 빨라도 9월에 통신영장이 당연히 그것은 이제 발부를 받았겠다. 이런 전제의 말씀 그러니까 드리지만 기술적으로나 그 시점이, 법적으로나 1년치만 그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9월로 추산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그리고 그것은 이제 합리적 추론. 올 9월이라는 것은 합리적 추론이 가능하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 예를 들어서 윤석열 후보가 그러니까 검찰총장으로 재임하던 1년 6개월 동안에 282만 건을 조회했는데 왜 공수처만 갖고 그러냐 이런 식으로 지금 그 비판을 했는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저는 그것은 너무 뭐라 그럴까요? 그 내용, 그러니까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보세요. 그 검찰은 작년에 2020년만 해서 처리한 건이 한 220만 건입니다. 네. 그러면은 1년 6개월이면은 330만 건이지 않습니까? 330만 건을 처리하면서 282건을 지금 통신 조회를 했다는 거죠. 282만 건. 2만 건. 그러니까 한 건당 1회가 채 안 되는 수치죠. 그런데 이 고발 사주 사건은 한 건 가지고 몇 명을 했습니까? 이것만 해도 100명이 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공수처가 지금까지 처리한 사건은 조희연 검사 교육감에 대한 사건 한 건이죠. 처리 건수 대비로 보면 이거는 일대 그러니까 100배가 아니라 한 몇백 배가 되는 그런 수치의 통신조회를 한 것이죠. 그런 면에서 건수별 이제 통신조회로 이제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언론의 지적이나 민주당 의원님의 지적은
명백한 물타기인 것이고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요점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제 그 건건으로 하지 말고 통신조회가 너무 이제 그 무분별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제도 개선도 네네.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법률 개정 요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법률 개정을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이제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그러한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어서 예. 이제 이러한 그 뭐 본인에게 알린달지 조금 더 통신 조회에 대한 뭐 요건을 좀 더 강화한달지 네네.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개정 작업을 국회에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작업도 좀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좀 질문 네네.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의원님 말씀 잘 들었어요.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전주혜 의원이었습니다.